안녕하세요. 법 읽어주는 공정쌤입니다. 제28회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기출문제 해설 주택법 시간입니다. 65번입니다.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기입니다. 보기부터 읽습니다. 입주자, 사용자 또는 관리 주체가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사 기간, 공사 방법 등이 적혀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번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3번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에는 3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4번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5번 중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해야 한다. 틀린 게 몇 번이죠? 바로 2번인데요.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는 내용이 되겠죠. 자, 보기 1번부터 살펴보면 입주자, 사용자 또는 관리 주체가 리모델링 하려 하는 경우에는 저런 것들이 적혀 있는 동의서에 전체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죠. 시행령 75조 1항 그리고 별표 4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 기준에 따라서 누가 주체에 따라서 동의받는 조건들이 있는데 1번의 경우는 이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는 내용이었고요. 3번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에 3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자, 15층 이상인 경우에는 3개층, 그리고 14층 이하인 경우에는 2개층.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조건입니다. 15층을 기준으로 해서 미만은 2개층, 이상은 3개층이 되겠죠. 그래서 맞는 내용이었고, 4번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고자 할 때 이 요건이 있죠. 이 전체의 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 그리고 각 동은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 얻도록 하고 있고, 주택단지 전체가 아니라 그 동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 제11조 3항에 나와 있죠. 그리고 5번 중축형 리모델링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맞죠? 그런데 이게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진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청을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진단을 요청을 하는데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진단을 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안전진단 전문기관, 그리고 국토안전관리원, 옛 시설안전공단이 되겠죠. 그리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유사지문 살펴볼게요. 31회 때 입주자 대표회의가 리모델링 하려는 경우, 이 보기 1번은 입주자, 사용자 또는 관리 주체가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경우죠. 근데 이 31회 때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는 설계 개요, 공사비, 소유자의 비용 분담 명세가 적혀있는 질의서, 이 세 가지 사항이 적혀있는 질의서에 주택단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요. 또 수직 중축형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2층인 경우 14층 이하니까 2개층이 되겠죠. 맞는 내용이었고, 마지막은 우리 보기 5번과 같은 내용이 31회 때 반복이 되었습니다. 다음 66번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기부터 봅니다. 1번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2번 조합원이 근무로 인하여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3번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의 탈퇴로 조합원 수가 주택 건설 예정 세대 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결혼이 발생한 범위에서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다. 4번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추가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5번 조합원 추가 모집에 따른 조합 지역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하여야 한다. 답은 4번이었죠. 자,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거나 충원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이 추가 모집 공고일이 기준이 아니고 해당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22조 2항이 되겠죠. 자, 1번은 보기 1번 맞는 내용이었고, 자, 3번 2번부터 볼게요. 조합원의 근무로 인하여, 자, 근무나 질병치료, 유학, 결혼 이런 이유로 인하여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했을 때에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게 돼 있죠. 시행령 21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이 탈퇴를 했어요. 그래서 애초에 주택조합의 요건이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이 있어야 조합이 설립이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설립 인가 후에 이 50%를 맞추지 못했다. 결혼이 생겼다. 탈퇴로 결혼이 생기면 그 결혼의 범위에서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번 조합원 추가 모집에 따른 주택조합 변경 인가 신청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하도록 하고 있죠. 시행령 다 22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지역 직장 주택조합의 조합원의 교체 신규는 설립 인가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돼 있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런 사항들은 교체나 신규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크게 두 가지가 되겠어요. 먼저 조합원 수가 주택 건설 예정 세대 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시장 군수구청장으로 이 초과 모집에 대한 승인을 받았을 때 주택 건설 예정 수의 50%가 아니고 세대 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 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 그리고 다음은 결혼이 발생했을 때 그 결혼의 범위 내에서, 자, 1번은 사망하는 경우는 불가항력적이니까 되겠죠. 그리고 이 보기에 나왔던 탈퇴 등으로 이 50% 미만을 되는 경우, 그리고 이 무자격자로 판단이 돼서 자격을 상실할 때,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예정 세대수가 변경이 될 수가 있잖아요. 처음 계획은 뭐 예를 들어서 500세대를 하기로 했는데 예정 세대수가 변경이 됐대요. 그래서 뭐 한 470세대 뭐 아니면 더 늘어나서 이런 경우에 늘어난 경우가 되겠죠. 그럼 당초에 모아놓은 조합원 수가 모자라게 되는 경우는 추가로 모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67번입니다.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용어는 매해 출제되고 있으니까 이것만 잘 살펴보면 됩니다. 1번 폭 10m인 일반 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이다. 이거는 바로 답과 함께 보겠습니다. 자, 1번 폭 10m인 일반 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이다. 자, 10m가 아니라 20m예요. 이 주택법령상의 용어 중에서 이 주택단지가 나오는데 이 주택단지 정의가 있죠. 주택건설 사업계획이나 아니면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일단의 토지가 뭐냐, 뭐 사전적 정의를 보면 뭐 지적공부상 두 필지 이상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고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토지, 한마디로 이렇게 묶여있는 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묶인 토지인데 이 안에 두 개 필지 이상이 묶여있는 토지가 되겠는데, 만약에 이렇게 일단의 토지여야 되는데
지금 보기 1번처럼 이렇게 폭이 20m 이상의 도로가 뭐 지나간다든지, 좀 더 볼까요? 자,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가 사이로 지나간다든지, 방금 말했던 20m 이상의 일반 도로, 또 8m 이상의 도시계획 예정 도로 등으로 분리가 되면은 이 각각, 얘네는 각각의 주택단지로 보는 겁니다. 원래 하나였지만 이렇게 분리가 되면 두 개가 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반 국도나 지방도 등이 있습니다. 2번,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이 되는 1단의 구역으로서 공급별 세대수는 200세대 이상으로 해야 한다. 200세대가 아니고 300세대 이상이 되겠죠. 300세대 이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뒤에 부분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이 주택법상의 이 300세대, 200세대가 아닌 300세대가 나오는 경우가 도시형 생활주택, 그리고 품질점검단,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에서 나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일러드리지 않고 직접 법령을 한번 찾아보세요. 3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이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한 세대가 아파트가 있다면 이 안에 각 공간을 여러 세대가 함께 입주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구분 소유 생활을 하지만 각각의 소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소유는 할 수 없는 주택을 말하고, 4번 도시형 생활주택이랑 몇 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5번은 맞는 내용이었는데요. 좀 지우겠습니다. 자, 주택법상의 공공택지를 볼게요. 주택법상의 공공택지라 하면 국민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그리고 보기에 나와 있는 이 산업단지 개발사업, 그리고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 요거는 옛날 뉴스테이죠.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혁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죠. 등으로 의하여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 한마디로 말해서 공공이 시행하는 이러한 개발 사업들, 대부분 물론 민간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공공에서 개발 사업을 했을 때 또는 민간에서 하는 이러한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는 공공택지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법 제2조 24호가 되겠죠. 다음 68번.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 권한을 확보하여야 한다. 2번 탈퇴한 조합원은 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4번 지역주택조합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5번 조합원의 공개 모집 이후 조합원이 사망, 자격상실, 탈퇴 등으로 인한 결혼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에 새롭게 지어지는 그 아파트 공동주택의 예정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을 하고 조합원은 20명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20명 이상으로 하여야 되는데 이 조건을 설립인가일로, 이 조합의 설립인가일부터 사용검사일까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주택조합을 설립인가를 받은 날이 있겠죠. 인가일로부터 그리고 사용검사일까지 계속 이 조건을 유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 건설 대지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 자, 이 조항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회차 28회 때는 이 조건만 충족하면 됐었는데 20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하나의 조건이 더 추가됐어요.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 권한과 여기에 더해서 이 15%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의 소유권까지 동시에 충족을 해야 됩니다. 80%의 토지의 사용 권한과 그리고예요. 그리고 15%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죠. 그리고 2번 탈퇴한 조합원은 그 비용에 환급을 청구할 수 있고 탈퇴한 조합원뿐만 아니라 제명된 조합원도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 제11조 9항에 나오죠. 4번 지역주택조합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가 있죠. 그런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가 됩니다. 아마 그래서 이 단서 조항이 이 보기 4번 때문에 아마 끼어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법 제11조 6항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리고 5번은 자, 공개 모집 이후에 이러한 사유들로 인해서 결혼을 충만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자,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그래서 키포인트는 이 신고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선착순이 되겠죠. 유사지문 살펴보겠습니다. 이 바로 다음 회차에 보면 총회 의결로 제명된 조합원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조항은 틀린 내용이 되겠고, 그리고 29회 때 또 다른 지문에 이 같은 내용이 들어왔는데 차이가 있죠. 신고하고 그리고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9번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게 연결한 것은 자, 답은 1번인데요. 이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시행령 제72조의 1항이 되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에 바로 전달부터 소급하여서 이 주택 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에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률이 10대1을 초과한 경우 2, 5, 10이 되겠죠. 간단하게 구구단으로 외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2, 5, 10 2개월 월별 평균 5대1 국민주택 규모는 10대1이다. 자, 이런 경우 또는 다음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주택 공급이 이출될 우려가 있는 곳 투기과열지구 지정 직전월의 주택 분양 실적이 전달보다 30% 2, 5, 10, 3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건수나 주택 허가 건축학 건수가 직전 연도보다 급격하게 감소해서 주택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신도시 개발이나 이 주택 전매 행위의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이러한 사항들이 있는 경우에는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2, 50 그리고 30을 외우시면 될 것 같고 다음 70번 주택법령상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은 제외한다. 1번 주거전용 단독주택인 건축법령상의 한억 50호 이상을 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2번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가 있다. 3번 사업주체는 공사의 착수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4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 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5번 사업계획 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공사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답은 5번이었죠. 자, 사업계획 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승인권자가 이 조건을 내걸었고 이 조건에 따라서 이 부과된 사항을 이행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착수가 지연될 수가 있겠죠. 그랬을 경우에는 자,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만 공사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법 제16조 1항이 되겠고요. 1번부터 보면은 1번 원래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30호가 기준이 되죠. 이 주택권 사업계획이 30호가 되는데 한옥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50% 이상, 50호 이상의 건설할 경우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요. 2번을 보면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 건설을 공급할 수 있다. 우리가 앞에서 틀린 보기 지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공구별 공구라는 용어를 설명을 할 때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이 되는 일단의 구역으로서 공구별 세대수는 몇 세대? 300세대 이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자, 즉 600세대 이상을 만약에 두 개를 분리했다. 그러면 각각 300세대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 600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된 거고요. 시행령 28조 1항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맞는 내용인데 자, 5년이 기본적으로 공사를 시작해야 되고 자, 이 착수 기간은 몇 년이라고 했죠? 1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번도 맞는 내용이었죠. 시행령 제30조 1항이 되겠습니다. 유사짐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30회 시험이었습니다. 주택단지의 전체 세대수가 500세대. 자, 공구 분할은 무조건 600세대. 500이 아니고 600이고 각각 300세대 이상이어야 됩니다. 300세대. 그래서 곱하기 2 하니까 600이 나오는 거고요. 틀린 내용이고 그리고 보기 4번과 같은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맞는 내용이었고 32회 바로 지난 회차 시험 때에도 이 문제 또 나왔네요. 자, 600세대 이상인 경우에 분할할 수 있고 그리고 자 공사 착수는 1년이 아니고 5년 이내 착수를 하는 거고 연장 기간이 1년 이내입니다. 최대 1년. 틀린 내용이 되겠고 그리고 똑같이 보기가 나왔죠. 지금 이 4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벌써 28회, 30회, 32. 2회 한 그 경련으로 지금 나왔었죠. 이렇게 되면 뭐 올해 안 나오냐? 뭐 그건 아니겠지만 지금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었습니다. 마지막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으로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군수는 입주자 모집 승인 시에 사업 주체에게서 받은 마감자재의 목록표의 열람을 입주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2번 사업 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획 승인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시공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초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하의 자재를 설치할 수 있다. 3번 사업 주체가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 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4번 사업 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공주택 중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5번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답은 2번인데 이 부분은 설사 이 조항을 몰라도 그냥 읽어보면은 아마 쉽게 맞출 수 있는 내용이었을 거예요. 자, 사업 주체가 마감자재 생산업체 등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사업계획 승인 또는 마감자재 목록표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시공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초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상으로 설치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법 제54조 6항에 나온 내용이었고요. 자, 1번은 자, 군수는 입주자 모집 승인 시에 사업 주체에게 받은 마감 자재 목록표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 공개하도록 돼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게 이 사용 검사일로부터 2년 이상 이 마감 자재 목록표를 계속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용 검사일로부터 2년입니다. 그리고 3번은 당연히 알려야 되겠죠. 법 제54조 7항의 내용이었고, 이 분양가 상한제를 보면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공공택지, 아까 살펴봤던 이 공공택지에서 주택이 되겠고, 만약에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의 경우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그리고 주거재생혁신지구, 그리고 3번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는 지역에는 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5번은 57조 2항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